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 계세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 나만 혼자 사막에 떨어져 있는 기분.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덩그러니 세상에 놓여져 있는 기분. 그럴 때는 지식의 반찬에 더하다로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준비할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한 인물, 바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그 인권 변호사에서 대통령까지 그의 삶의 궤적과 함께 왜 그가 유독 인간적인 대통령으로 회자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이 뭐랄까 좀 남달랐죠. 상고 졸업 후에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는데 특히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계기 중 하나가 바로 1981년 불임 사건 변론이었거든요. 아, 불임 사건. 네, 그 군사정권 시절에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학생하고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돼서 고무를 당하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죠. 아, 정말 끔찍한 시절이었네요. 그렇죠.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 변론을 좀 꺼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서 권력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됩니다. 그 불임 사건 변론이 그 분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노동자, 학생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다고 하죠. 맞습니다. 80년대 내내 시위 관련 사건이나 노동 문제,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건들의 변론을 거의 도맡으면서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가 정치에 입문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정치에 입문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쳐서 2002년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가 이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잖아요. 네, 참여정부라는 이름처럼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시 권위주의 타파였어요. 대통령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참모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거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정책적으로는 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 이전, 지금의 세종시죠. 그걸 추진했고 과거사 진상 규명과 정리에도 힘썼고요. 행정수도 이전도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또 한미 FTA 체결이라는 큰 결정도 있었죠. 네, 맞아요.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 아래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포용 정책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그런 정치나 정치적 행보 못지않게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탈하고 때로는 좀 거침없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지점일 겁니다. 뭐랄까,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낮추고 참모나 기자들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고 때로는 농담도 하는 모습, 또 시장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 같은 것들이 기존의 좀 권위적인 지도자상과는 달랐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입지정적인 배경도 그런 보통 사람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그의 배경이 서민들에게는 어떤 동질감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솔직함이나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 때로는 논란을 낳거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런 꾸밈없는 모습을 인간적인 매력으로 받아들였죠. 결국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보여준 그 약자의 편에 서려는 마음, 권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퇴임 후에는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퇴임 후에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2009년 5월에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온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아, 네. 당시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과 함께 엄청난 추모 물결이 일었었죠. 유서에 남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그 마지막 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네, 그 말 속에서도 그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서민 대통령,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로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마 그가 보여준 진솔함, 권위에 도전했던 용기,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희로애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공과는 엇갈릴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세상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으시는 날들이 되길 바래요.